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입니다. 주민등록상 인구가 50만 이하로 떨어지면 더 이상 대도시로 분류되지 않아 그동안 누려왔던 각종 혜택이 모조리 사라져 버리는데요. 포항 인구 50만이 곧 깨질 판국인데 포항시의 인구 정책은 너무 안일해 보입니다. 인구가 왜 주는지 제대로 분석해 좀 더 공격적이고 창의적인 정책을 세워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규설 기자입니다. 포항시가 대외적으로 내세우는 공식 인구는 지난 10월 말 기준으로 50만 9,390명, 여기서 외국인 5,934명을 제외하면 행안부 정책 집행의 기준이 되는 포항의 주민등록상 인구는 50만 3,456명이 됩니다. 포항 인구 50만 붕괴가 시시각각 다가오고 있는 겁니다. 일단 포항시는 단기적으로 1인당 20에서 50만 원의 전입 지원금을 지급해 대학생과 군인, 연구원의 포항 전입을 장려하고 인구정책위원회를 구성해 중장기적으로 인구 문제에 대응할 방침입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지금은 더 공격적인 인구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실제로 포항에 살면서 전입신고를 하지 않고 있는 대학생과 근로자가 수천 명에 이르는데 이들이 주소를 옮기지 않는 주된 이유는 수도권이나 대구, 울산 등의 주택 청약 통장을 계속 유지하려는 성향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런 생각을 바꿔줄 수 있는 맞춤형 논리 개발과 체계적인 홍보 전략 마련이 필요합니다. 또 수도권 대학으로 진학한 포항 출신 학생을 챙길 게 아니라 포항에 주소를 둔 지역 소재 대학생에게 장학금 등 각종 혜택을 몰아줘야 합니다. 서핑과 스쿠버 다이빙, 캠핑을 마음껏 즐길 수 있는 지역의 자연 환경과 상대적으로 저렴한 집값을 장점으로 내세우고 젊은 인구를 늘릴 수 있는 장기 대책 마련도 필요합니다. 종합대학으로 가야 되는 대학이 있겠죠. 예를 들어 포항공대라든가 또 제2캠퍼스를 경대나 영남대학이나 계명대학을 포항에 제2캠퍼스를 유치해서 그 연구단지, 연구 클러스터를 구성함으로써 젊은 연구진들이 많이 오고 효과도 없는 출산 장려 정책만 고수할 게 아니라 이제는 중국이나 러시아에 거주하는 젊은 동포들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인구를 늘리는 방안도 검토할 때가 되었다는 지적입니다. 인구를 늘리기 위해 은퇴자를 유치하더라도 의욕이 있는 은퇴자를 전략적으로 유치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제2의 창업을 꿈꾸는 사람들도 분명히 많이 있거든요. 포항시에서 도심지 재생 사업하고도 같이 연결을 해가지고 좋은 이제 그 자리를 매칭을 시켜주거나 어떠한 괜찮은 그 사업 아이템을 오히려 추천해 준다든지 그런 적극적인 그 행정을 한다 그러면은 무엇보다 인구 50만을 꼭 지켜야 한다는 절박함이 있어야 반전의 기회가 찾아옵니다. 포항시청 벽면에 포항의 현재 주민등록상 인구를 알려주는 대형 전광판을 설치해 공무원들이 상황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을 겁니다. MBC 뉴스 이규설입니다. 포항에서 일가족 4명을 포함해 코로나19 확진자 5명이 추가로 발생해 누적 확진자가 121명으로 늘었습니다. 117번 확진자는 포항에 주소를 둔 해외 입국자로 지난달 30일 입국 후 진단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았고 118번 확진자는 포항 북구에 사는 여성으로 그제 검체 검사를 받고 어제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특히 포항 118번 확진자의 경우 포항철강공단에서 일하는 배우자와 자녀 2명도 추가로 코로나 양성 판정을 받았으며 지난 주말 지역의 대형 교회에 다녀온 것으로 확인돼 포항시는 접촉자 891명에 대해 코로나 검체 검사를 실시했습니다. 경주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1명 더 늘어 모두 119명이 됐습니다. 119번 확진자는 60대 남성으로 경주시는 감염 경로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또 경주 모 대학교 학생도 확진됐는데 주소지가 대구여서 경주 확진자로 분류되지는 않았지만 확진자가 대거 발생한 경주 음악학원에 다닌 것으로 확인돼 동선에 대한 긴급 방역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포항 제철소 브리더에서 배출되는 대기 오염 물질은 그동안 관리 사각지대에 놓인 채 주민들의 불안감을 키워왔는데요. 환경부가 내놓은 대책이 허술하고 지지부진해 사실상 대기 오염을 방치하고 있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장미쁨 기자입니다. 포항 제철소 고로의 긴급 안전 밸브 브리더가 개방되는 이른바 휴풍 작업이 시작되자 시커먼 연기가 뿜어져 나옵니다.
이 연기 속에는 기준치의 100배가 넘는 미세먼지는 물론 특정 대기 유해 물질인 염화수소와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등 6가지 이상의 유해 물질이 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하지만 고압가스로 측정이 어렵다 보니 구체적인 성분과 농도도 모른 채 사실상 방치되어 왔습니다. 이 굴뚝에서 나온 연기가 구름처럼 있잖아요. 완전 이렇게 가라앉아요. 가라앉고 냄새 자체도 이제 다른 쪽에서 오신 분은 가스 냄새 때문에 머리 아프다 그래요. 급기야 최근 경찰도 수십 년 동안 제철소 인근 주민들을 괴롭혀온 분진이 고로 브리더에서 배출됐다고 밝혀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환경부가 시행하고 있는 브리더 배출 연기 불투명도 조사법의 실효성이 거의 없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현행 조사법은 1시간 동안 배출되는 연기의 불투명도를 평균적으로 계산하는데 이렇게 되면 오염 수치가 희석돼 불투명도 값의 유효성이 크게 하락한다고 환경단체는 지적했습니다. 휴풍은 사실 얼마든지 얼마나 오랫동안 어떻게 내뿜는가에 따라 변수가 많습니다. 몇 초에서 수십 분 이렇게 간간히 나오는 탁도가 워낙 차이가 많기 때문에 게다가 자그마치 100년 전에 만들어진 이 조사법은 변수가 많은 데다 잘 쓰이지도 않아 구색 맞추기용일 뿐 엄밀한 오염도 측정이 불가능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환경단체는 현행 불투명도 조사법이 허술해 제대로 된 규제가 되지 않는 사이 주민들은 정체불명의 유해 물질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사업자를 계속 이렇게 편들고 기업을 이렇게 편익을 봐주다 보면은 이런 대책들이 이제 늦어지게 되고 그 피해는 이제 시민들이 이제 고스란히 받기 때문에 이런 제도 이행을 빨리 서둘러야 된다라는 그런 것입니다. 제철소가 유발하는 고질적인 대기 오염 해결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브리더 유해물질 배출에 대한 규정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MBC 뉴스 장미쁨입니다. 전북 정읍에 이어 상주의 산란계 농장에서도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가 발생했습니다. 경북에서는 2014년 경주 이후 6년 만에 방역망이 뚫리면서 비상이 걸렸습니다. 엄지원 기자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의심 신고가 들어온 상주시 공성면의 산란계 농장에 대해 정밀 검사 결과 H5N8형 고병원성 AI로 최종 판명됐다고 밝혔습니다. 고병원성 AI가 나온 것은 지난달 28일 전북 정읍의 오리 농장에 이어 전국 두 번째입니다. 해당 농장은 12월 1일 산란계 폐사 증가, 산란율 및 사료 섭취 감소 등의 의심 증상이 나타남에 따라 방역당국에 의심 신고를 하였고 이 농장은 김종태 전 국회의원의 부인이 운영 중인데 아직 역학관계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정읍관계도 지금 역학이 조사된 게 없고요. 거기가 무창개사고 철새 도리지도 아니고 이래서 역학 조사가 지금 상당히 지연되고 있습니다. 확진 판정에 따라 발생 농장의 닭 18만 8천 마리와 이 농장주 소유의 상주 사벌면 농장 매출이 12만 마리, 그리고 발생 농장 반경 3km 안에 있는 가금류 43만 마리가 살처분에 들어갔습니다. 이 농가 3km 반경 안에는 이미 도축 사육해 공실인 농가 4곳을 제외하고 3개 농가에서 25만 1,000마리의 닭을 사육하고 있습니다. 상주시의 모든 가금류 사육 농장과 종사자는 일주일간 이동과 출입이 통제됩니다. 방역당국은 발생 농장 반경 10km를 방역대로 설정해 이 안에 있는 13곳의 가금 농장과 가금류 99만 1,000마리에 대해선 30일간 이동 제한과 정밀 예찰에 들어갑니다. 10km 내의 방역대에 대해서는 통제초소를 추가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특히 개별 농가에서는 자가 방역을 철저히 해주시고 방역당국은 앞서 그제 오후 9시부터 가금 농장과 축산시설, 축산 차량에 대해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발령했습니다. 경북과 충북, 충남과 세종 지역은 48시간, 강원 지역은 24시간 동안 이동이 금지됩니다. 정부는 내년 초까지 철새의 국내 유입이 늘고 해외에서도 고병원성 AI 발생이 급증하는 만큼 추가 확산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엄지연입니다. 대낮에 금은방에 찾아가 자신을 음료수 판매원이라고 소개해 주인에게 수면제 같은 음료를 주고 마시게 해 잠들게 한 뒤 수억 원의 귀금속을 털어간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포항에서 발생한 일인데 30대 남성으로 추정되는 범인은 CCTV까지 훼손하고 1시간이나 머물다 사라졌습니다. 박성화 기자입니다. 검은 모자를 깊게 눌러 쓴 한 남성이 금은방 안으로 들어갑니다. 1시간 뒤 이 남성은 커다란 가방을 들고 가게 밖으로 나와 사라집니다. 30대로 추정되는 이 남성이 금은방을 찾아간 건 그제 오후 2시 40분쯤. 팔찌를 사겠다고 하더니 자신을 음료수 판매원이라고 소개하며 주인에게 샘플용 음료수 한 병을 건넸습니다. 음료수를 마신 주인은 곧바로 의식을 잃었습니다. 음료수 이거 경범인데 맛좀 보세요 이러는 거라. 그래서 따지고 내가 먹고 자기도 하나 먹고 이러니까 의심을 안 하잖아. 그거는 먹고 그대로 쓰러진 거지. 금은방 주인은 아들이 도착해 경찰에 신고하기까지 4시간이나 의식을 잃었습니다. 옆 가게 직원이 와서 깨워도 소용이 없었다고 합니다. 일어나서 뭐하러 이렇게 아리라 그래 주무시 있어. 자는 같다. 그리고 깨어보니 금반지와 목걸이 등 귀금속 2억 원어치가 사라졌습니다. 먹고 잠든 사이에 그냥 싹 쓸어갔어요 그냥. 갑자기 가만히가 저도 경악이 없습니다. 용의자는 CCTV 본체까지 뜯어 가져가는 등 1시간이나 머물며 범행 흔적을 없앤 뒤 달아났습니다. 남성은 금은방에서 금 반지와 목걸이 등 귀금속이 든 가방을 들고 이 방향으로 길을 건너 도주했습니다. 경찰은 음료수에 수면제를 넣은 것으로 보고 피해자 혈액을 채취해 국가수 감정을 의뢰했고 금은방 주변 CCTV를 확보해 도주한 남성을 쫓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성화입니다. 소멸해가는 지역을 조금이라도 살려보기 위해 고향에 기부하면 세제 등 혜택을 주는 고향사랑 기부금법이 발의됐습니다. 그런데 최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막혀 통과가 불투명해졌습니다. 해당 상임위는 여야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는데 법사위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반대했습니다. 대체 왜 반대하는지 이유를 따져봤습니다. 양관희 기자입니다. 고향사랑 기부금법은 열악한 지방 재정을 돕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법입니다. 고향을 떠난 도시민이 기부금을 내고 지자체는 이를 활용하는 제도입니다. 국회 소관상임위원회 여야 의원 모두 이 법안을 찬성해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겼습니다. 그런데 법사위에서 제동이 걸렸습니다. 법사위 국민의힘 의원들이 체계와 자구를 문제 삼으며 반대했습니다. 그 관내에 있는 기업체, 산업체, 또 그 관내에서 어떤 건설 사업을 하는 건설 회사, 이런 데서는요, 그 자치단체장이 이런 기부금 모집한다고 그러면 피해갈 재간이 없어요. 그러나 법은 해당 지자체 주민이 아니어야만 고향사랑 기부금을 낼 수 있게 정했습니다. 게다가 이해관계인이나 법인은 아예 기부를 못하게 했습니다. 반대 이유가 합리적이지 않은 것은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지자체장의 답례를 제공할 수 있다. 이거는 현행 선거법상의 기부 행위에 대해서도 현재 잣대가 동일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논란이 있지 않습니까? 답례품 제공도 이미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문제가 없다는 유권 해석을 받은 상태입니다. 심지어 한 지역구 의원은 소멸 위기에 놓인 지역의 현실과는 동떨어진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법을 시행하는데 무슨 중요한 계기가 있어야 되는데 제가 봐서는 그 중요한 계기를 단순히 지방 재정을 지원한다는 것은 이 법의 취지는 전혀 맞지 않는 것 같고요. 국민의힘 의원들의 반대로 해당 법안은 본회의에 올라가지 못하고 법사위 제2소위원회로 회부됐습니다. 다른 상임위 법안의 체계 자구 심사를 맡는 법사위 제2소위는 법안을 장기간 계류시키는 경우가 잦아 법안의 무덤이라는 별명까지 얻은 곳입니다. 해당 법안을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정기국회가 끝나기 전에 법사위 제2소위를 열어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현재 법사위 2소위 위원장은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이 맡고 있습니다. 정치적 쟁점과 관련된 사항이 아닙니다. 정말 민생과 관련된 거거든요. 법사위에서 이걸 아무런 근거 없이 통과를 안 시켜가지고 지역에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고향사랑 기부를 통해서 지역의 지방 재정을 든든히 할 수 있기 때문에 도움이 되는 것이거든요. 국민의힘 의원들 사이에서 상임위별로 다른 목소리가 나오면서 고향사랑 기부금법은 연내 처리가 불투명해졌습니다. MBC 뉴스 양관입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